우리 K 증시 이틀째 조정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짜장 랠리의 핵심 재료로 이 춘장 역할을 해왔던 홍콩 증시의 알리바바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과연 이제 G7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로금리 시행 국가 일본이 과연 인플레이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고 여기도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나 혹은 완화적 스탠스를 완전히 포기하면서 금리 인상에 나설 태세를 갖추는 모습만 보여도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의외로 오늘 일본 중앙은행은 기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YCC 중앙은행이 직접 그 10년물 국채금리를 0.5% 상한선을 두고 관리를 하는 이런 정책을 써왔는데 그걸 이번에 폐지할 가능성이 미리 새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역시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뭐 제목에다가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는 BOJ 이렇게 제목 갖다 붙이고 또 일본 중앙은행마저 긴축에 돌입을 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주요국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이렇게 막 설레발을 쳤는데 완전히 헛발질을 한 거죠. 하여튼 이번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을 빗나간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미친 파급력은 또 뭐였냐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실 일본 중앙은행의 존재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본 노련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물론 약간 올드한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80년대 그 부동산 버블에서 도쿄 집값을 다 합치면 뭐 미국 전체의 땅을 살 수 있다고도 했고 뭐 이게 이제 나라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막 자기들이 사고 막 난리 쳤었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곧바로 플라자 합의에서 두드려 맞고 잃어버린 10년 이거 바로 곧바로 닥쳤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아베노믹스 나와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다가 또 최근에는 미국 국채 보유량 1위 국가답게 달러에 대한 갑질까지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보여줬던 그야말로 우리 연예인으로 치면은 서장훈 형님 같은 캐릭터랄까? 평소에는 조금 이제 점잖아 보여도 역시 이 운동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어떤 승부사 기질 같은 것도 드러나고 또 그러면서도 인생의 해안 같은 게 돋보이는 발언 이런 것도 장착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적 스탠스 유지에 대한 반응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고요. 달러 엔 환율도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둘 다 동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이제 오늘부터 쏟아지는 각종 경제 지표들하고 기업 실적들 그리고 그놈의 연준 임원들 연설 또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연준 임원 연설은 매파의 대북격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올해 이분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준 금리 상한선 막 6%, 7% 이런 얘기 나와도 절대 쫄지 마세요. 우리 그 학창 시절에 교련 선생님이 소풍 앞두고서 이제 니네 이번 소풍 때 교복 안 입고 오는 놈들 내가 전부 붙잡아가지고 다 벌점 매길 거라고 막 겁을 줬는데 정작 그 교련 선생님은 그날 학교에서 당직이었다. 자, 현재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이제 진행 중인 가운데 여기서 각국 금융기관 보스들, 여기 다 보스만 오니까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지금 증시가 또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신중론을 표명하면서 내심 아이고 이 눈치 없는 월가놈들아 제발 연준 금리 인상 욕구 좀 자극하지 마라. 이런 뜻을 내비친 거죠. 특히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 이런 게 너무 섣부르다고 경고를 하는데 마침 이날 모간 스탠리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전미 소비자 협회 NRF 이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에 3%까지 떨어지고 내년 2024년 말에는 2%까지 하락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3%대에만 근접을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시각들에 대해서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CEO는 대놓고 최근 물가지표 단지 몇 개 본 걸로 아예 올해 인플레이션이 꺾여버릴 것으로 단정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글로벌 경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이건 이제 아마 연준 통화정책의 변화 내지는 또 그 배경으로 미국이 진짜 인플레이션 꺾이면서 경기도 같이 좀 둔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반대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소리 같죠.
그럼에도 아직 연준이 이제 긴축을 올해 마무리 짓고 금리 인상도 멈출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너무 증시에다 선반영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는 것 같다. 당장 이제 중국이 올해 GDP 5% 이상, 6%까지 내다보는 월가 금융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원유랑 원자재 가격이 치고 올라올 텐데, 그럼 미국은 인플레이션 도로 상승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난 금리 인상 피로감이 겹치면서 성장은 떨어지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 이런 우려는 왜 시나리오에 반영을 안 하고 자꾸 아전 인수격으로 연초부터 낙관론으로만 도배를 하냐 이거죠. 다음 시티그룹 측에서도 현재 이 연초 랠리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뉴욕 증시의 코스피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 PER이 현재 18.2배, 이게 이제 적정 가격에 거의 상단에 근접을 했다고 진단을 했고요. 결국 S&P 지수가 올해 내내 3,700에서 4,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근데 지금 S&P가 3,990이니까 이미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우리 코스피에다가 대입하면은 이제 올해 2,150에서 2,400포인트 박스권, 이걸 의미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참 벌써 지치네요. 그럼에도 이 다보스에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언급들은 나쁘지가 않은데요. 일단 IMF 부총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내다봤고, 독일 총리는 올해 경기 침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아예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이제 명사들은 일제히 중국 리오프닝의 메인 테마는 바로 보복 소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중국 소식 보면요. 일단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둘 다 오늘 조정인가 보다 했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진짜 항생제 약발인지 결국 또 반등 시도가 나왔고요. 어제 이제 중국 GDP하고 산업생산 이런 경제지표들이 다 너무 훌륭하게 나와가지고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의지가 조금 퇴색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시각이 이제 어제 반영되면서 하락을 했다면은, 오늘은 중국 올해 경기 살아나면서 거기서 먹을 게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투심이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중국의 리오프닝은 찐이다. 이런 시각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수도 베이징의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이미 80%를 넘겼다는 이런 진단이 있고요. 이 정도면은 집단 면역 사실상 완성 단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리오프닝 업종이죠. 여행, 항공, 쇼핑, 이쪽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바쁜 춘절 연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인들 대부분이 코로나 확진을 경험해 보고 나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야, 그까이까 한번 걸려보고 나니까 뭐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 이런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당국도 대외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중신증권 리서치에서는 올해 2023년이 중국 부동산 연착륙과 반전의 원년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지금 연초부터 주택 거래가 막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 시장도 작년 2022년 10% 감소로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모기지 금리 인하 조치로 사실상 요거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인민은행의 춘절 앞두고 콜 금리 상승을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노력과 함께 단기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는데, 어제 하루에만 5,150억 위안을 풀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95조 원 정도 되죠. 또 중국의 류허 경제부총리가 이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코로나 발발 후 그 어떤 해보다 기대해도 좋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는데, 우선 중국 내의 코로나 상황을 정점이 지난 게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은 올해 코로나 이후 최고치의 경제 회복을 앞두고 있다고,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 다시 정상적인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을 했으니까, 정상적 추세가 이제 중국 GDP 성장률 기준으로 6%대 복귀를 시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 얘기 나온 김에 유럽중앙은행 ECB 여기 임원들도 올겨울 유로존 에너지 물가가 급락을 하면서 ECB의 금리 인상 폭도 같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반길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는 게, 유럽에서 지금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평년 기온보다 15도가 높대요. 이 정도면 진짜 겨울과 여름이 뒤바뀐 그런 수준인데, 이 기상학자들은 이런 유럽의 고온 현상이 1월 말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도, 일단 올해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현상은 계속 갈 것 같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런 북미 지역까지도 평년 기온을 상회하는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네요. 근데 과연
원유랑 천연가스 시장에서 난방유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대외 활동, 소비 활동, 경제 활동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올겨울이 따뜻했던 만큼 여름에 이상 고온이나 뭐 홍수, 태풍, 폭염 이런 게 또 증가를 하면은 글로벌 공급망에 지장 생겨가지고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저의 친정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K 오토모티브에 대한 그 분석을 내놨는데, 먼저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종목으로는 만도, S&T 모터스 그리고 기아 이렇게 세 종목 올라갔습니다. 다음 이퀄 웨이트, 우리말로 시장 비중은 현대모비스랑 현대차 두 종목이고요. 반면에 언저웨이트, 즉 비중 축소 종목은 한국타이어, 한원시스템 이렇게 두 종목 들어갔네요. 여기다가 또 시티는 카카오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55,000원에서 오늘 63,0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대신 투자 의견은 아직도 중립. 다음 골드만삭스는 K 인터넷 게임주들에 대해서 NC소프트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49만원. 야, 진짜 이거 격세지감이네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은 목표가를 기존 15만원에서 이번에 14만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매도 유지. 다음 넷마블도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설 연휴까지 내일 포함 두 거래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목요일 날 미국에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CNN에 기사가 떴는데 이 넷플릭스가 우리 한국의 국뽕 맛을 제대로 보고 취해버렸는지 올해만 한국 콘텐츠 34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들의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이미 시청했다고 나왔고,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글로벌 탑 10 콘텐츠 중에서 3개가 한국 제작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90개국 이상에서 글로벌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금요일 새벽에 공개될 넷플릭스 실적에 다만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 K 컨텐츠가 효자 노릇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나올 것이고, 이게 우리 증시에서도 당연히 K 컨텐츠들을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 25일에 테슬라 실적,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26일 목요일에 또 애플 실적 발표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다음 주 내내 춘절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 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터치 한 번으로 매일 저녁 내일 나올 뉴스들을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1월 19일 목요일 설 연휴 D-2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K증시 지난해 메인 테마였었던 태조 이방원, 이거에 대한 자랑이 나오겠죠. 저는 근데 핵심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디지털 정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 인공지능 로봇, 이거 반드시 언급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자율주행차 레벨 국가표준 제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이제 뉴스에 도배되기 좋은 그런 재료죠. 이제 사진 갖다 쓰기도 좋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 레벨 3가 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상태, 뭐 그중에서도 좀 디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그러니까 AI나 ASF 같은 거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는데, 지금 미국은 AI 그 조류 독감이 돌아가지고 계란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 ASF, 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설 연휴 이동이 많은 시기가 고비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리오프닝 이후 최대 이동객들이 많은 명절이 될 걸로 꼽히고 있으니까 돼지 사육 그 농가들은 더 긴장이 크겠죠.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 내일 나오는데 증시 반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해외 일정으로는 먼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내일 1월 19일 목요일자로 한도에 도달합니다. 뭐 긴급 재정 투입하면은 일단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그 미국 정부 셧다운 당시에 보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글로벌리 셀오프, 우리말로 대량 매도세에 끌고 들어왔고요. 그 여파가 한 6개월 갔으니까 이번에도 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 미국과 독일 국방장관 회담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고 재건 관련한 그 의견 조율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증시에 관련주들 당연히 있죠. 그리고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요 베이지북 나오면 항상 2주 뒤에 FOMC가 열린다고 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특히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수급 관련해 가지고 어떤 주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12개 지역 전반적으로 교집합이 어떤 이슈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TEMC랑 한주 라이트 메탈 두 기업이 신규 상장이고요.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 실적이 목요일장 마감 후에 있고 이날 P&G도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에 말씀드렸고 또 이제 P&G가 다국적 기업이면서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사다 보니까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또 그중에서 뭐 미국의 침체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는지 그리고 또 중국 시장 전망은 어떤지 이게 항상 실적 발표 때마다 정작 P&G 실적보다 더 주목받는 그런 파트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